감기 때문에 2주간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부관의 말에 한기현은 의문을 품습니다. 육군 참모 차장인 그가 자신의 아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요? 그런데 근처 식당에서 들린 충격적인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놈이 결국 얘기해버렸어. 조상사가 때린 거. 아들이 구타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한기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아니라 장군이 부대로 향합니다. 과연 이 쓰리스타 장군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낼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이른 아침 경기도 한빛부대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문이 열리며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내립니다. 바로 육군 참모 차장 한기현입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오늘 이등병인 아들 한민준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기현은 차가운 겨울 공기를 마시며 정문으로 걸어갑니다. 철문이 덜컥거리며 열리고 당직 부관이 급히 나와 경례를 합니다. 하지만 부관의 표정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배어 있습니다. 면회를 신청하는 한기현에게 부관은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감기로 인한 격리 때문에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기현은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다시 묻습니다. 언제까지 격리인지, 정말 감기가 맞는지 말입니다. 부관은 땀을 흘리며 2주간 면회가 어렵다고 반복합니다. 주변 군인들의 시선이 한기현에게 집중됩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30년 군 생활의 경험으로 단련된 한기현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한기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부대를 떠나면서도 계속 뒤돌아봅니다. 당직 부관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한기현의 의심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차에 오르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감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어색했다고 말입니다. 한기현은 부대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군 간부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한기현은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며 주변을 살펴봅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상호 상사와 다른 간부들이 테이블에 앉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점차 대화의 내용이 심각해집니다. 지글거리는 고기 소리 사이로 오상호의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놈이 결국 얘기해버렸다고 조상사가 때린 거라고 말합니다. 한기현의 손이 젓가락 위에서 멈춥니다. 다른 간부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상부에 알려지면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오상호는 쉿소리를 내며 목소리를 더욱 낮춥니다. 대대장도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그 새끼들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한기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들이 구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경쾌한 군가 소리가 들려오지만 한기현의 머릿속은 분노로 가득 찹니다. 간부들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섭니다. 한기현은 그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습니다. 새벽 3시 한기현은 잠에서 깹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발걸음으로 옷장 앞에 섭니다. 옷장 문이 열리며 정갈하게 걸린 군복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기현은 평상시 입던 정장 대신 정복을 꺼냅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옷을 입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계급장을 다는 것입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상징인 세 개의 별이 어깨에 고정됩니다. 한기현은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맞춥니다. 지금까지는 한민준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육군 참모차장 한기현이 부대로 갑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르며 흘러갑니다. 옷깃을 스치는 소리가 작은 결심처럼 들립니다. 한기현은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아니라 장군이 간다고 말입니다. 그는 서재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어린 민준이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한기현의 얼굴에 단단한 결의가 스며듭니다. 차고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묵직합니다. 오늘 한빛부대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전 10시 한빛부대 정문에 다시 검은 승용차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정복을 입은 한기현이 차에서 내리자 초병들이 화들짝 놀라며 거수 경례를 합니다. 당직 부관이 허둥지둥 달려나옵니다. 어제 그 부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육군 참모차장이 공식 방문한 것입니다. 한기현은 면회실로 안내받습니다. 넓은 테이블이 놓인 공간에 그는 자리를 잡습니다. 계급장이 새겨진 명패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3스타 장군의 위엄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문이 열리며 한민준이 들어옵니다. 한기현은 그 순간 숨이 멎습니다. 아들의 왼쪽 눈가에 검푸른 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입술 끝도 살짝 부어 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입니다. 부끄러움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갑니다. 한기현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묻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언제부터였는지 말입니다. 면회실 밖에서는 오상호 상사와 정태수 대대장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향합니다. 한기현은 그 시선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한기현이 말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까? 대대장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정태수 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단순한 지도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병사들이 과민 반응을 한다고 말합니다. 한기현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듣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경험으로 거짓말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태수의 말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박진호 대위가 들어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평소 모범적인 장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얼굴에는 결심이 서 있습니다. 박진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합니다. 구타는 반복됐다고 자신이 보고했지만 묵살됐다고 증언합니다. 대대장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마저 크게 들립니다. 간부들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정태수 대대장은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박진호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한기현은 박진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라는 조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한기현은 체육관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병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박진호 대위의 안내로 피해를 당한 병사들이 하나씩 나섭니다. 첫 번째로 이성우 이등병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 올려 팔의 멍을 보여줍니다.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검푸른 자국들이 선명합니다. 두 번째는 최도윤 일병입니다. 그는 등을 보여줍니다. 군화 자국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아직도 아물지 않아 빨갛게 남아 있습니다. 1명, 2명, 3명, 총 12명의 병사들이 차례로 자신의 상처를 공개합니다.
어떤 병사는 갈비뼈 부근을, 어떤 병사는 허벅지를 보여줍니다. 체육관 안에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흐느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며 자신들만이 겪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기현은 그들 앞에 섭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위엄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괜찮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습니다. 병사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지금까지 혼자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민준도 그 12명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만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아들, 딸들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한기현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첫 번째 전화는 서강우 육군 참모 총장에게 겁니다.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한 후 즉시 조사팀 파견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전화는 국방부 감찰실입니다. 노재현 실장이 전화를 받습니다. 한기현은 공식적인 조사와 수사를 요청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군 전체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오후 3시 국방부 조사팀이 한빛부대에 도착합니다. 노재현 실장이 직접 팀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상호 상사와 강현수 중사 그리고 정태수 대대장이 차례로 조사를 받습니다. 더 이상 은폐는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녁 7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한기현은 직접 기자들 앞에 섭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져 나오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회견장을 가득 채웁니다. 마이크를 잡은 한기현이 말합니다.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로 유지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군 내부의 구타와 은폐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전면적인 개혁이 시작됩니다. 한기현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 축하의 팡파르가 울려 퍼집니다. 졸업생들의 경례 구호가 운동장을 가득 메웁니다. 그 중에 한민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그는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상처받은 이등병이 아닙니다. 당당한 초급 장교의 모습입니다. 한기현이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소위 계급장을 정성스럽게 달아줍니다. 민주는 바른 자세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자는 서로 악수를 나눕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리고 선배 군인과 후배 군인으로서의 악수입니다. 오후에는 화상회의가 열립니다. 전국의 각 부대 지휘관들이 참석합니다. 한기현은 지난 1년간의 개혁 성과를 보고받습니다. 구타 사건은 90% 이상 감소했고 내부 고발 시스템이 정착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휘관들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더 이상 은폐는 없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군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기현은 마지막으로 모든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진짜 군인은 자신보다 약한 이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날 저녁 한기현과 한민주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자신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후배들을 구해주었다고 말합니다. 한기현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진정한 변화는 민중과 같은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